안녕하십니까. 에코아이 대표이사 이수복입니다. 저희 회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온실가스의 배출은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급기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노력의 중심에는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2020년까지는 교토 의정서 체제로 산업화의 혜택을 받은 38개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심각함이 더해감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 체제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정된 국가 목표는 향후 조정 시 후퇴 없는 상향 조정만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리에 맞추어 전기차, 2차 전지 등 여러 업종과 더불어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업종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발생한 온실가스 양의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에서 탄소 배출권이 중요한 만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개별 경제 주체에게 허용량의 상한을 정하여 분배해 주는 할당 배출권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 주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발급받는 상쇄 배출권입니다. 에코아이가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영역이 바로 상쇄 배출권 분야입니다. 할당 배출권은 물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상쇄 배출권은 감축 활동으로 물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쇄 배출권은 의무 시장에서만 사용되는 할당 배출권과는 달리 의무 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상쇄 배출권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상쇄 배출권 수요와 스콥 3까지 책임져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시장에서의 수요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 시장에서 큰 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적 시장은 앞단에서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미래에 배분될 할당 배출권의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U 배출권 시장이 매년 할당량의 3.2%씩 축소하는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EU 시장은 로드맵상으로 2050년 이전에 할당 배출권의 규모가 0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규제 시장에서의 수요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늘어나는 구조로 수급의 불균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연 단위보다 좀 더 큰 기간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를 계획기간이라고 표현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이 계획기간 1기입니다. 이 3년은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적용받는 대상 기업들에게 예년에 배출하였던 양만큼의 할당 배출권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기간 2기의 3년은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바꾸면서 무상 할당 비율을 97%로 낮추었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는 계획기간이 5년 단위로 바뀌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기간 3기 5년간은 유상 비율을 10%로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90%입니다. 참고로 해외 유상할당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60% 이상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계획기간 제4기에는 2030년에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40%를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되어 있죠. 그런 만큼 더욱 열심히 감축 활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4기에는 유럽의 경우와 비슷하게 할당 배출량의 물량이 상당 부분 축소하게 되고 유상 할당의 비율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즉 공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업들의 수요는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기간 4기에는 다시 예전 수준의 배출량이 회복되면서 현재 코로나 기간 동안 살짝 떨어져 있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위축된 경제 활동을 반영하여 할당량을 조정하였던 해외 시장은 이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 이 CBAM이라고 그러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시행되면 국내외 탄소 배출권 가격의 차이만큼 탄소의 환경 관세, 일종의 환경 관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수준, 글로벌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 목표 달성이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감축 목표의 12.8%인 연 3,750만 톤을 해외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해외 감축 사업의 경쟁은 이러한 국가의 수요와 민간의 자발적 수요가 추가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장률은 연 3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프상에서도 가장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7년입니다. 불과 4년 뒤죠. 시장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현재의 3.5배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국내에서 최근의 글로벌 탄소 배출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유엔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보급하여 현재는 전 세계
3개 대륙 15개국에서 18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국제 감축 프로세스는 사업별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사업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개발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아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해외 파트너와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된 사업에 대한 유엔이나 자발적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고 모니터링을 거쳐 배출권이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배출권을 선도거래를 체결한 매수자에게 이전하거나 장외시장 또는 장내시장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를 합니다. 말씀드린 여러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사업 개발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행하기 이전에 소규모로 시범 투자를 합니다. 전체 일정을 약식으로 진행하여 배출권 발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급 기관으로부터 시범 투자의 결과로 배출권이 발급되면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투자 계약 체결이나 자기 자본의 본격 투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생성된 배출권의 일정 부분은 투자 계약에 따라서 사전 투자한 기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물량은 에코와의 몫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물량조차도 저희가 강점이 있는 리서치의 연구 역량을 베이스로 시장 분석 전망에 기초하여 선도 거래를 통해서 가격 변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등록하고 통상 10년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10년이 셈이죠. 10년간 유엔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무 시장에서의 배출권이었는데 자발적 시장의 배출권도 생성 과정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배출권 시장과의 다른 점, 유엔이 아닌 의무 시장은 유엔에서 발급하지만 자발적 시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영리 기관을 통하여 인정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분야가 주력 분야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상당 부분도 이 분야에서 나오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반기 매출 구조를 보니 상반기 매출 533억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525억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정부가 해외 감축의 필요성을 피력할 때 이미 그 필요성을 먼저 예견하고 2016년까지 이미 준비를 끝내놨죠. 그리고 2017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 유일한 해외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성비 높은 지역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감축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초기 투자가 3년 뒤인 2020년부터 배출권 발급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급 첫 해인 2020년의 매출 100억을 시작으로 다음에 2021년에는 270억, 그 다음에인 작년이죠. 2022년은 매출 600억을 달성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2020년에는 4억, 21년에는 100억, 22년에는 200억으로 급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각 투자 사업이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각 투자 사업이 10년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또 매년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하다 보니 수익 구조가 마치 팬케이크 모습처럼 층층이 쌓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이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후 투자금 회수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3년 반 이상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전제되어야 하고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의 시장 상황이 저희 에코아이가 처음 초기 시장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과거와 같은 경쟁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새로운 기업에게는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고 저희에게는 하나의 보호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첫 번째 경쟁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성 높은 사업 대상자의 선점입니다. 시장 개척자로서 조기에 저희가 진입을 하였고 그래서 모든 수익성 높은 사업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성공의 쾌거를 거두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수익성은 조금씩 차이 나지만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400%에 이르는 놀라운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앞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투자 초기에 재무적인 체력이 아주 튼튼해야 되죠. 매년 투자 수익이 층층이 쌓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유지되므로 미래의 전망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 유럽 시장이 저희보다 10년 빠른 2005년에 배추권 거래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에코아이는 과거 EU 시장에서 국제 감축 배출권을 팔면서 많은 해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탑 티어의 개발자들은 오로지 에코아이와의 협업만을 전제로 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뛰어난 역량의 해외 현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해외 인력의 확보는 곧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에코아이가 처음 해외 진출했을 때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현실에 제일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또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국가와의 관계는 매우 돈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에서도 선진국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과 협업하여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발적 시장의 큰손들과 대량 거래를 꾸준히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장표의 왼쪽, 스크린의 왼쪽에 보이는 국기 보이시죠? 저희가 해외 감축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 그 나라의 국기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우리나라 국기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의 국기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의 바이사이드, 즉 저희 클라이언트, 고객이 소재하는 국가들의 국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보이시죠? 정부가 국가 목표를 해외에서의 국가 목표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산업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회장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량과 그리고 회원사를 모집하여 우리 일반 기업들의
해외 감축도 같이 리드해가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은 전문성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 감축 투자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죠. 그들이 저희 에콰이와 같이 공동 투자를 실행하여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패 사례도 없이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의 관계도 사업 성공의 경험만을 공유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콰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며 실패의 여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아주 특별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진단 차원으로 소액의 시범 투자를 합니다. 시범 투자를 통해서 소량의 배출권이 발급되는 것을 확인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저희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에콰이의 해외 감축 배출권 점유율 80% 이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다섯 번째 마지막 경쟁력,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리서치 파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분석 자료, 자체의 분석 기법을 활용한 전망 자료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할당량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연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전년도 우리나라 전체 할당 기업의 배출량 추정치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4월경 최종 집계하여 발표하는 수치와의 오차가 1% 미만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올 초의 오차는 0.4%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에콰의 로드맵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듯이 저희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의 방법론에 철저히 따르고 그래서 유엔에서 금정을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스토브 보급. 스토브 보급으로 기존보다 연료효율을 높여서 땔감을 절약하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결과로 유엔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백열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줄어드는 전력 사용량만큼 발전량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염도가 높은 메탄가스 누출을 개선시켜 대기 중에 오염도를 낮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업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시죠. 저희는 수중식물입니다. 높은 이산화탄소 흡수력으로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자연재해도 막아주는 맹글로브 사업 등 검증된 기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동시에 미래의 신규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에 남아있는 폐냉매를 회수하여 얘들이 상당히 오염도가 높죠. 폐냉매를 회수하여 재생하는 사업, 탄소를 땅에 묻죠. 그리고 그러면은 탄소가 묻히게 되면서 토양을 유기화시켜서 비료로 전환하는 바이오차 사업, 그리고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매립장의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매립장 사업 등 다양한 투자 대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로 대외적으로는 상장 기업으로서 상대 국가와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무형자산인 탄소 배출권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저희 또한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도덕적 기업으로서 사회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사례를 보면 자기 자본을 투자한 경우의 수익률이 타인 자본을 받아서 투자한 경우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유입되는 공모 자금은 그동안 물색해온 엄선된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ESG 어떤 가치 실현과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은 저희 에콰이의 현 주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년 이상의 긴 장정의 현 모습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는 투자는 철저한 분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위기는 준비된 자세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였고 앞으로 또한 그럴 것입니다.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책임감 있는 기후 위기 대응 등 ESG 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에코아의 미래를 창조하는 항해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